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CCC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그리스 국채 교환이 이루어지면 국가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내리겠다고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지난달 경상수지가 2년 만에 7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월에는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계 3위 디램 업체인 일본의 엘피다 메모리가 법정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엔화 강세와 디램값 하락 등으로 급증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름값 문제에 관해 주유소마다 2,000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고된 조치, 금융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S&P가 그리스의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까지 한 번 더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장 초반 2,000을 의외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것보다도 시장의 더 큰 이슈는 역시 좀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엘피다의 파산 보호 신청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 반사의 기대감이 불거져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IT주가 아침부터 초강세였었는데요. 이것이 기관의 매수까지 불러들였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기관의 IT주 매수.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는 기관이 특별히 조선주에 강한 러브콜을 보내면서 현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강세가 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선물을 대량 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 얘기 먼저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또 국제 유가도 8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월 28일 오늘장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우리 유가 시장 상승불 밝히고 있습니다. 장 초반 2,000선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요. 오늘 다시 1,99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현재는 2,00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5% 상승한 2,001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한 가운데 오늘 기관이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 만에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은요, 1,20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2거래일째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은요, 8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 장 초반 541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54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23% 상승한 53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 소폭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14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유가 시장에서 기관이 돌아왔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94억 원 매도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시장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을 보이고 또 유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에 하루 만에 소폭 하락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40전 하락한 1,125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88% 상승불 밝히면서 119만 3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기아차도 강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도 1.03% 오르면서 39만 3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1.31% 밀려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은 5.54% 강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33만 3,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하이닉스 역시 7.51% 오늘 급등하면서 3만 5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KB금융은 1%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ICT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ICT 4.74% 오르고 있는데요. 포스코 ICT가 그룹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증권사의 호평에 힘입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61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에 CJ ENM은 0.65%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FA는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66% 밀려나면서 9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엘피다 효과가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세계 3위 D램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일본 엘피다가 전날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대표 수혜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79%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7.51%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30,0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반도체주도 이익이 예상되면서 강한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 반도체 업체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7.34%, 하나 마이크론 0.85% 강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그네틱스는 1.32% 오르고 있고 덕산 하이메탈 역시 4.98% 강세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K텔레콤과 SK는 자회사인 하이닉스 덕분에 역시 엘피다 법정관리 신청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점과 또 LNG 비즈니스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SK는요 4.13% 오르면서 16만 4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SK텔레콤 역시 현재 상승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SK텔레콤 2.87% 오르면서 14만 3,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업황 개선 기대감에 현재 상승세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5.54% 오르면서 33만 3,5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6.83%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7.64% 오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덴마크에서 해양 플랫폼을 처음으로 수주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더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재 34,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5.56% 상승하고 있네요. 유가가 8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현재 항공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상승폭을 밝히면서 3.4% 오르면서 51,7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1.13% 강세 보이면서 7,18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농업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관련주들이 중국 내 가뭄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비는요 상한가 기록하면서 15,750원에, 효성 OMB는 11.51% 상승하면서 8,62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한냉도 4.94% 강세 보이고 있네요. 취업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 HR이 벌써 8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한 이후에 하루도 빼지 않고 상승세에 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모가의 4배를 돌파하고 있고 또 상장 이후에 300% 급등하고 있어 다소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인 HR 현재 29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이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이틀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케미칼은요 3.85% 밀려나면서 27,4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증시 분위기 보면요. 우리는 엘피다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엘피다 회장이 기자회견 열면서 고개를 숙였죠. 파산보 신청한 일본 니케이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좀 줄고 있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어제 종가부터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조금 상승폭이 반납되더니 오늘까지도 매물 대비 조금 더 하락 추가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대만도 오늘 다시 열렸는데 플러스 보여주네요. 보다 더 중요한 우리 증시 상승 원인 한번 짚어보기로 할까요?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엘피다 덕인지 기관 덕인지 2천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중국 양회가 이번 주말이면 모두 다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엔 특별히 시장이 쭉 전통적으로 강세를 띄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투자 전략 미리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최근 시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라든지 엔저 이렇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증시에 계속적인 좀 조정 요인을
받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또 글로벌 유동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한국 관련 4대 뮤추얼 펀드군에서도 이제 9주 만에 자금이 순유출로 전환이 되었고요. 물론 유출 규모는 뭐 3억 7천만 달러 정도로 뭐 절대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좀 과도하게 쏠렸던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쏠림 현상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국내 증시 역시도 좀 템포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심이 가는 거는 중국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우리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대상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최근 보면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6영업일 연속 상승하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지금 1월 달을 바닥권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연중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이제 양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기 부양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는 그 지준율 50bp를 추가로 인하를 했고 이번 주는 양해를 앞두고 이제 경기 부양에 관련된 어떤 정책 발표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면은 올해 10월 달에 중국은 이제 5세대로의 지도부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부 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수출 시장이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내수 경기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양해를 전후로 해서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관련 소비 부양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IT라든지 중국 관련 필수 소비재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이제 최근 조정장에서도 좀 석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 관련 필수 소비재 그리고 IT, 화학 업종에 대해서 역시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리온 주가가 신고가 내는 게 바로 어제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 양해 관련해서 수혜주도 IT지만은 오늘 또 뭐 엘피다 파산 신청 얘기가 나오면서 IT주가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조선주는 그림의 떡인지 관심 업종으로 그 외에 어떤 업종을 좀 지켜보고 계신지요? 예, 조선 업종도 오늘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IT 쪽이 눈에 많이 갑니다. 일단 오늘 기간이 1,200원 가량 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에 대해서만 1,100억 원어치. 그래서 약간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엘피다가 이제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IT 업종,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과거 2009년도를 생각해 보시더라도 독일의 그 디램 업체였죠. 그 키몬다가 파산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엘피다 역시도 지금 세계 3위의 디램 업체인데 이 업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고요. 또 추가적인 설비 투자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엘피다 이번 파산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국내 업체들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는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수혜는 좀 더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IT의 어떤 반사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에 좀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종합하면 중국 양해 그리고 엘피다 파산보호 신청 모두 다 수혜에 겹치는 것이 IT 업종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일부 현금화할 타이밍도 되지 않았나 이 질문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어제 엘피다 파산 보호 신청이 어제 장 종료 이후에 나왔습니다. 장 종료 이후에 나왔고 오늘 지금 하루 정도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만약에 엘피다가 그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이제 재료에는 이제 오늘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겠지만 추가적으로 엘피다가 파산 보호를 하게 됨으로써 디램 가격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건 또 다시 중기적으로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가 일단 오늘로써 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일단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기적으로 IT는 좋다는 분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현대증권 온수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98, 아이고 두 시막 넘어서 회복했었는데 다시 조금은 2000을 밑돌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략 확인해 볼게요. 자, 오인호색 투자 비법 먼저 김민수 차장님께서는요. 외국인들 선물 오늘 다시금 사주는데 시장 탄력은 조금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해 주셨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상승 부담과 대기 매수세 사이에 치열한 눈치 공방이 있다. 일부 현금화 이후에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신지근 대표님은 유가 급등에 따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좀 염두에 두자라고 하셨고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유가 우려 속에 2000포인트 지금 지지력 테스트 중인데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유지. 어제와 분할 매수 지수대가 같으십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김영진 이사님은 분할 매수 지수대가 바뀐 듯한데요. 어제는 1960, 70대에서 사자고 하셨는데 오늘은 1990포인트 정도 빠지면 곧바로 분할 매수 시작하자고 의견 조금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좀 보면요. 네, LP다 효과가 큰 날 보십시오. 4분, 5분의 전문가가 모두 관심 업종에 IT로 시작하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김민수 차장님은 IT 부품 장비주, 특별히 중소형주에 관심 크시네요. 기계 업종도 또 언급하고 계십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가장 광범위한 업종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운수장비, 오늘 뭐 조선도 괜찮지만 자동차를 특히 또 괜찮게 보시는가 봅니다. 신수현 대표님은 양회 앞두고 있는데 중국 관련주, 그리고 고유가 아직은 좀 높죠. 건설과 정유 모두 관심 업종입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건설주 있고요. 기계업종도 눈에 띕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IT와 소재 산업재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아까 1990포인트 밑에서는 분할 매수하시자는 의견이신 듯하네요. 네, 2000포인트가 될 듯 안 될 듯 아직은 안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승 부담과 동시에 밑으로 빠지면 사려는 세력들도 많다는 이 눈치 공방 분석을 해주신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천은 뭐 복귀가 잘하면 종가상 될 듯도 한데 일단 LP다 효과 덕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관도 10거래일 만에 1,300억 정도면 꽤 많이 사주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할 때는 오후장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좀 하락을 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LP다 효과로 인해서 조금 지수가 조금 세게 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 1월달 종합주가지수 박스권 돌파 상승의 신호탄으로 봤던 몇 가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머징 국가 중에서 인도의 증시가 외국인의 매수, 즉 달러의 흐름을 선반영하며 움직이고 있고, 두 번째는 태양광 대표주자인 OCI의 주가가 지난달 1월 12일 상한가 후 추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을 하였는데요. 대체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유로존의 경기를 선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세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 계속 살아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후반 전일의 인도 증시와 오시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및 일본 증시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오늘과 같은 박스권 및 극심한 눈치 보기 장으로 하루 종일 지루한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P다 효과가 조금 장을 받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 가운데 조정은 있으나 그 깊이에 대한 새로운 물음이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1980일 되느냐 1960일 되느냐 어떤 그 지지에 대한 부분과 얼마만큼 끌어가면서 시장을 이끌 거에 대한 어떤 물음은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지수 흐름도 2월 내내 지난주까지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박스권 상승을 계속하던 모습이 전일 하락으로 조정의 추세가 일단 형성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물지수의 조정 추세는 프로그램 매도 차익 매도 물량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 7월달, 8월달 같은 증시 급락보다는 1월달, 2월달 가파른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되돌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생각을 하면 1차적으로 196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상승 시기에 심리적으로 저항선인 1960포인트가 이제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증시를 지탱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트폴리오 조정에 필요한 보유 유가증권에서 10에서 한 20% 정도는 현금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이 증시가 예상외로 강하게 붙었을 때 일단 현금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1월달, 2월달 내내 10% 정도의 상승을 했고 코스피 업종별로도 10에서 20% 정도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대적인 기대감이 코스닥 시장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과 같이 투신권 중심으로 자동차, 화학, 정유 업종에 매물을 쏟아내는 형국에서는 중소형 및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도 기대해보는 전략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매매 동향을 확인해보면 지난주부터 개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1월달, 2월달 13조 원 이상을 매도한 개인 자금의 유입으로 중소형주의 강한 상승과 코스닥 시장의 강세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기관이 지금 1,300억 정도 사는데 말이죠. 이렇게 날짜를 다시 복귀를 해서 좀 찾아보니까 1월 13일 날 4천억 산 이후에 중간중간 뜨문뜨문 샀다고 하지만 100억대, 1,000억이 채 안 되는 매수 규모였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하는 쪽에서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까 현금화 얘기하셨는데 포트폴리오 이제 조정에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런 부분을 오후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움직임은 상승 출발한 후 오후 들어서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면서 2000선 회복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900억 이상의 어떤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후 들어서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관이 오늘과 같이 1,000억 이상의 매수를 하지만서도 특별한 업종이라든지 어떤 3월 달을 미리 선취매하는 어떤 그런 느낌은 안 보이고요. 3월 달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옵션 만기 전략으로서 프로그램 매수와 연관된 매수가 아닌가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유로존의 하락과 미국 증시 소폭 하락 마감으로 선물 매수 강도가 외국인에서 뚜렷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1960포인트, 198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봤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현금화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옵션 만기까지는 이런 변동성을 계속 취하는 전략을 하고 업종을 한번 찾아보자면 2월달 외국인이 매수 상해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기아차 순으로 순매수 상해 종목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걸 업종별로 분류해보면 IT, 자동차, 화학, 철강 업종들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업종 및 종목들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 및 보유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3월달 수익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업종인 IT, 자동차, 철강 업종 그대로 보유하고요. 일부 현금화한 종목들 중에서 화학 업종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고유가와 엔화 약세 추세 속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먼저 주가가 2,0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한다면 절대로 비중을 줄여서나 제외해서는 안 될 업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경기 모멘텀 둔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고요. 또 한국 증시가 전통적으로 엔화 약세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세가,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환율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코스피를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일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요. 워런 버핏도 미국 TV에서 미국 경기 전반에 대하여 회복세가 잘 진행되고 있고 국제 유가 때문에 미국 경제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자동차, 철강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요. 화학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포트폴리오 편입 시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형 및 코스닥 종목들에서
IT 부품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또한 중요한 업종 및 종목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음 주 만기까지 변동성만 있고 추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다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종목 및 업종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도 IT 업종에선 LP다의 파산 신청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업종 또한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리신다면 참 좋은 수익으로 보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할 매수라든지 추가 하락에 대한 견지는 계속해서 인도 증시와 중국 증시, OCI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대로 강보합선 약 10% 정도의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밤 유럽과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내일 및 3월 달의 흐름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서 조정 신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 만기 생각해서 중소형주도 좋다 하셨지만은 자동차 버릴 섹터가 아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화학주 재매수할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자동차는 그럼 지금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1월 달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수익률의 키 핵심 멤버였고요. 키 핵심 종목이었고요. 2월 달은 2월 초반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개인 종목의 수익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복의 어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중요성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한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저점 분할 매수식으로 담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종대 차장님께서는 중소형주 가운데 또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IT뿐만 아니라 좋게 보시는 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의 최종대 차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다시금 2,000을 찍는 시점, 외국인들의 선물을 7,200계약 이상이나 사주고 있는데요. 어제하고는 정반대 흐름인 것 같죠? 선물 쪽 동향과 왜 이렇게 패턴이 하루마다 바뀌는 건지 이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맥투자증권의 변주현 연구원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6,000계약 이상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7,000계약 넘게 사고 베이시스도 다시 좋아졌네요. 네, 일단 오전 우리 장 전일 대비 0.95포인트 상승한 263.15에서 장을 출발했고요. 시초가 21선 밑에서 시작하여서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돌파를 시도했죠. 하지만 여의치 않았고 현물 쪽에서는 저는 이제 일본 반도체 업체인 LP사 파산 시청으로 하이닉스의 필두로 오전부터 국내 반도체 업종이 상승이 지수를 좀 받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오전장에 선물 매수와 유사한 흐름으로 보였는데요. 이런 현상이 특히 오후장보다 오전장에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좀 체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 주체별로는 오늘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매도는 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선물 시장에서 8,500억 이상 매수하면서 베이시스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프로그램 역시 보이고 있고 또 오후장 들어 기간의 현물 매수, 외국인 선물 매수가 확대되면서 다시금 종합주가 지수 2,000선 위로 올라오는 데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뭐 좀 짚어보자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뒤집는 8,500억 이상 매수를 하며 베이시스 끌어올리는 모습. 그 이유를 좀 보자면 외국인들도 이제 선물 매매하는 부분에서 약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계약 정도면은 그것이 이제 추세를 밑으로 돌리겠다 그 의지로 보기는 힘들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호재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선물 8,500원 이상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밖에 다른 특징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그간에 이제 1,900에서 2,020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제 펀드 환매 차원에서 매도를 일관했던 투심권에서
오늘은 현물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순매수 전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그간 지수가 이제 외국인 선물 매매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오늘 기관계로 이제 좀 치우쳐졌던 수급 부여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동시만기가 영업일 기준 5일여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시 높은 수준의 차익거래 잔고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일 역시 견조한 베이시스로 인해서 차익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만기일 프로그램 부담은 만기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높은 수준의 잔고에도 불구하고 청산이 일어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참가자들이 3월 동시 만기보다는 지수의 추가 상승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고 이것이 견조한 베이시스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며칠간 있었던 조정은 최근 엔화 약세,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그런 부담감, 또 이번 주 예정돼 있는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라든지 EU 정상회담 주말부터 있을 중국의 양회 등 이제 대외적인 정책 이슈들을 앞두고 잠시 관망하자라는 심리가 유입된 조정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특별하게 추세를 훼손할 만한 하락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락 배팅보다는 조정 시 상방 배팅을 준비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전략을 추천을 하자면 선물시장에서 이제 만기를 앞두고 프리미엄 감소에 따른 스트랭글 매도 혹은 콜옵션 매가를 매수하고 외가를 매도하는 콜 레이쇼 스프레드적 포지션을 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 조정 그리고 추세적 상승 역시 기본적인 전략에는 흔들림이 없으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의 선물 동향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최방원 전문위원과 이번엔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관 특별히 투신권까지 사는 날입니다. 쏠림 현상이 독특하게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의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좀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대 연봉이 나왔고요. 그 뒤에 주가가 한 번 더 개파락을 했다라면은 주가는 다시 조정권으로 중기 조정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상황이 좀 더 험난해질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는데 오늘 일단은 갭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바로 반전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상황은 당분간은 큰 어려움 없이 박스권으로 가거나 회복하는 구조로 갑니다. 따라서 박스권 전략을 쓰시면 될 듯하고요. 다만 이런 상황 개선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는 아시다시피 특정 종목만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상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종목 간의 그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480 종목이나 하락을 하고 있고요. 330 종목밖에 안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매수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듯 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선업종이나 아니면 반도체 쪽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반등을 이렇다 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종목들이 오르긴 하지만은 특정 종목만 오르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것은 당분간 순환매가 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순환매를 예상하고 미리 선취매를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바람직할 것 같고요. 시장의 큰 틀은 지금 현재로서는 IT하고 그다음에 고유가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T는 역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쪽 관련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또 신규로 편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유가 쪽은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 그리고 LED 조명 관련 종목들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기관들에 의해서 해상 플랜트 관련해서 조선주들 이쪽에 또 매수가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은 IT하고 유가이기 때문에 고유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 포커스를 맞춰서 틀을 잡고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IT와 조선주 가운데 특히 뭐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원래 힘이 좋았다 치고 하이닉스가 거의 8개월 만에 3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크게 할 때만 해도 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장중 주가가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LP다의 파산 신청 자체가 장기적으로 그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치킨 게임을 종식을 알리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디램 가격을 정상적으로 올려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공급 과잉 현상을 좀 해소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시각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유지되는 관계로 좀 더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역시 좀 부담이 되겠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좀 줄 때 공략을 하시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상승이 상당히 큽니다. 7% 상승인데요.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가로 인해서 신규 석유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상 유전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해상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또 드릴십 같은 그 특수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 그것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듯하고요. 또 최근에는 노후 선박에 대한 수리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승이 오늘 강하기 때문에 역시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조정 줄 때 공략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듯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멜파스도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데요. 앞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또 이쪽 관련주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태블릿 PC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에서 핸드폰 부품주들 그 다음에 기술주들 이런 쪽에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관이 많이 사는 그 IT 종목이라고 하면은 멜파스나 그다음에 포스코 ICT나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나오고 있고 아직은 추가 상승의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도 있을 법한데요. 부진한 실적 그리고 이후에도 실적 좋아지는데 시간 걸린다는 리포트의 대상 하나케미칼도 오늘 급락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정이 상당히 있었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오늘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진행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또 갑자기 수급이 바뀌는 상황을 보니까 몇몇 종목들이 이런 상황이 나오는 상태가 많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화학주들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상당히 두려워하시고 또 매수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망설이게 만드는데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같은 자리쯤이면은 시장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서는 투자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로 발생하는 조정이 아니라 오늘까지 약 20% 가까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쯤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등을 줄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급반등을 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괜찮을 듯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동안의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또 실적 악화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막판에는 지금 매수가 좀 빨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 아니다를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단계인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전의 강도를 봐가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관망 전략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기술이 있는데요. 한전기술도 최근에 그 원자력 발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해서 12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만 원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매수 타이밍 노려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타이밍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타이밍 노려서 좀 여유 있는 시각만 가지신다면은 수익을 내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 39분 현재 코스피는 2003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키웁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박창윤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료는 LP다가 수급은 기관이 오늘 시장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서 중국과 유럽 쪽에 이벤트가 많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로존 재정위기는 급한 불을 끈 상황에서요. 지금 유로존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양해까지 주요 경제지표인 주체인 이제 유로존과 미국, 중국까지 풍성한 이벤트가 이렇게 펼쳐지는 한 주가 될 것인데요. 한번 구체적인 사항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에 29일 유로존은 2차 금융기관 장기 대출 자체가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장세인 만큼 유동성 효과의 연장 여부가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차와 같은 강력한 효과 자체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지금 시장의 반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3월 1일과 2일 유로존 정상회담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유로 안전기구인 ESM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3월 2일 같은 경우 유로존 특별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유로존 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장 자체가 선출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쪽으로 넘어와서 29일 미국의 시카고 ISM 제조업지수와 더불어서 지난해 4분기 GDP 자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지표와 더불어서 3월 1일 특히 이제 지금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통화정책의 반기보고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통화정책상 어떤 정책적인 변화 양상이라든지 QE3에 대한 언급 여부, 이런 여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3일하고 5일 중국 양회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국민 인민정치협상회의와 더불어서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과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중국 관련주들 어떤 움직임을 보이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전기전자 업체들, IT 부품주 관련해서도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이런 여부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29일 1월 산업생산 및 경기 종합 선행지수 자체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지표로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당장 코앞에 닥친 일정은 2차 LTRO 부분이 되겠는데 네. 기관이 10거래일 만에 복귀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안 사더니 오늘 좀 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차 LTRO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외국인이 이걸 계기로 복귀할 수 있는지 추가 상승할 것인지 시장은 오늘 네. 순환매 예상도 어떤 분은 하시던데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주간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흐름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벤트성 장세,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설전이 연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주 시소게임 장세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1등락 장세가 연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떤 과도한 기대보다는 이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현금 확보와 간망에 중점을 두는 전략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유동성 장세의 연장성산에서 유로존 2차 장기대출 및 유로존 정상회담과 버냉키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반기보고 이런 통화정책상 이런 이벤트가 풍성한 한 주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벤트 장세의 특성에 맞게 이런 정치적 코멘트에 따라서 이제 1등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세인데요. 일단 이런 각 수급 주체별 스탠스의 변화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매도세를 일관하던 기간 금일 조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펀드 환매 압력에 따라서 금주에서도 금일은 조금 들어왔지만 매도세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개인의 경우 1등락하는 시장의 속성상 아무래도 일별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무래도 유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인이 수급의 이제 어찌 보면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주말부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유입 강도 자체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어찌 보면 지수 추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을 비롯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데요. 글로벌 유동성의 이제 이머징 마켓 집중 현상 자체가 지속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더블에 따라서 지금 2000선에 따른 경계 매물 부담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지수 추가적인 상승에 따라서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어느 정도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아무래도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유가 향방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재부각되면서 지금 유가의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내달 2일 예정된 이란 총선 결과가 어느 정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자체를 좀 완화시키면서 유가 하락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엮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컨셉을 볼 때 IT와 유가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데 우리 박창윤 대리님은 어떤 업종 관심 있게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IT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달 3일부터 이제 중국 양해가 개막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런 중국 관련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그리고 화학 등 이런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와 더불어서요.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런 유망주들에도 한번 단기적 관점에서 한번 모멘텀 플레이를 위한 트레이딩 바이 관점이 어찌 보면 시장을 좀 비트할 수 있는 하나의 단기적인 요소로서 좀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런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CJ 오쇼핑 그리고 락앤락,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제철 등 이런 중국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산별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 관점에서는 금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종목 편입 없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시장을 좀 관망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관심 종목은 없으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기존 포트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네. 자, 먼저 종목부터 확인합니다. SK네트워크스, 코덱스 인버스, 경남기업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오늘 지금 7% 급등 중인데 누적 수익률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를 해서 이렇습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오르고 있겠죠. 지난주에 언급하셨었고 경남기업도 뭐 괜찮네요. 코덱스 인버스는 이제 곧 수익 날 것 같고 SK네트워크스는 이익 실현하시려고요. SK 쪽에서 뭐 지분 매각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변화 자체 없이 포트상에서 1등 확장세인 만큼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 자체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전 시간 한번 말씀드린 실리콘웍스 한번 간단하게 또 짚어드리겠는데요. 3, 4월 이제 아이패드 3 출시를 모멘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나 모멘텀 플레이 자체가 기대된다.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라고 전략적으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또 하나 포인트로 제시해드린 부분이 바로 외인의 수급 동향입니다. 외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주부터 2주 연속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21선 눌림을 준 상황에서 오늘 강하게 장대 한복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종가가 고가 자체로 지금 끝나려는 분위기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내일장에 눌림 나오실 때 신규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한번 신규 편입 자체도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덱스 인버스 부분이 지금 오늘 자체는 살짝 눌렸지만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좀 들어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21선에 걸쳐서 아무래도 방향성 자체를 탐색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전 시간 이렇게 제시해 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종목 보유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추가 현금 확보를 위해서 짧게 단기적으로 끊어가려고 하고요. 가격대는 한 11,000원 선 근방에서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이 종목 매도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남기업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 주요 이평선 자체가 수렴을 하면서 재상승하려는 그런 강한 에너지 응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AS 들어봤습니다. 결국 SK네트워크스만 매도 사인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